안녕하세요. 클라이맥스 고등부의 세화 전문 강사 배상준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 되게 어렵죠? 근데 되게 잘하고 싶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해결력이라는 것은 단순한 반복 학습을 통해서 키울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다 라고 해서 요거 하나만으로는 수학을 잘한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학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수학적 지식이 풍부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히 암기를 잘하는 사람들, 그냥 지식을 달달달 외워서 지식이 풍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수학적 지식이 많으면 공부하는데, 문제를 푸는데 유리하겠지만 얘도 수학을 잘하는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타고난 머리, 자, 기본적으로 똑똑하거나 아니면 창의력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좋은 머리는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냥 단순히 머리만 좋다고 해서 수학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끈기입니다. 그리고 집중력입니다. 이 끈기, 그리고 참을성, 집중력, 그리고 집요함, 이것이 있어야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끈기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혹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어떤 문제, 주제를 스스로 끝까지 탐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수학을 잘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나는 끈기가 없고 집중력도 약한데 그럼 나는 수학을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이 탐구, 어떤 주제를 끝까지 탐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수학을 잘할 수 있겠죠. 스스로 못하면 그것을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탐구를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수학을 잘하는 법은 대단히 크게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딱 요거만 잘하면 돼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 하는 게 뭐죠? 개념학습이죠. 자, 이 개념학습을 정말 착실하게 잘해야 돼요. 이 개념학습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념을 완벽하게 잘 익혔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유형학습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형학습을 할 때 그냥 단순히 문제만 푼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유형학습할 때는 도대체 어떤 것들을 익혀야 되냐 하면 바로 위에서 앞서 배운 이 개념의 적용과 그리고 확장입니다. 그리고 그 확장한 개념을 다시 적용시키고요. 이 부분을 학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유형별 학습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문제를 풀고 동그라미 X 치고 틀린 거 고치고, 이런 과정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문제들을 풀면서 왜 이렇게 풀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과정의 흐름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이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하는 이 다양한 문제풀이, 얘는 이것 자체로 공부가 아닙니다. 자, 얘는 왜 하는 것이냐면 바로 자신이 잘 아는 것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을 구분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것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잘 적용한다, 왜 그렇게 하는지도 안다. 근데 얘는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네, 어떤 식으로 내가 개념을 확장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그런 것들을 구분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러면 잘 알지 못하는 유형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그냥 풀이법이나 뭐 공식 암기, 그냥 단순한 풀이법과 공식 암기는 절대 해선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풀이법과 공식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대로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풀이법과 공식이 이제 암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얘네들을 외워서 풀려고 하면 재미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 되면 또 까먹죠. 하지만 내가 이 흐름을 잘 이해했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단순히 공식만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의 과정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 과정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 그게 자신의 이제 공식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잘 아는 것으로 바꿔주는 그런 부분이 바로 다양한 문제풀이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잘해야만이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선생님이 혹은 학교 선생님 혹은 이제 학원 강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개념학습, 아까 제일 중요했던 개념학습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형학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문제를 단순히 풀어주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풀어야만 하는지를 조금 강조하는 수업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유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문제풀이는 본인이 해야 되는 문제죠. 본인이 잘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유형들을 스스로 복습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아직도 이 문제를 잘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 이제 선생님한테 가져왔을 때 선생님들이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익혀줍니다. 저는 모르는 문제를 질문을 받았을 때 저희가 직접 풀어주지 않아요. 바로 어떻게,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이 문제에 주어진 게 무엇이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파악시켜주고, 그럼 어떤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지만 툭 던져주고 스스로 풀게 합니다. 그러고 제 학생들은 그것을 다 스스로 본인의 것들로 만든 학생들이 대다수예요.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스스로 풀 수 있는 경험을 주면서 이제 학생들이 자신감도 생기고 앞으로 그거에 대한 비슷한 파생된 유형의 문제들이 나와도 이 흐름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떤 변형이 와도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